새롭게 단장한 뉴스앤이슈 수요일 코너를 앞으로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소 시사문화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적 몸싸움을 벌이고요. 여야가 고소고발로 맞붙었는데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잠시 뒤에 민주당 속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원내대표 뉴스로 오늘 크게 그리고 뜨겁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변이 일어났나요? 이 친문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이 3위로 일단 결선에 올라가서요. 뉴스앤이슈 시간 중에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80년대 학번으로서요. 운동권의 좌장격으로 불렸던 이인영 의원이 1위로 일단 결선에 올라가서 김태년 의원과 최종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맞붙게 됐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의 고소고발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집계한 수사 받을 분들 무려 97명이면 2명 걸로 1명꼴입니다. 이 원내 교섭단체 한 서너 개 구성하고도 남겠던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분들이 다 남부지검에 수사받으러 소환되시는 건가요? 소환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일단 고소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 어떤 분들까지 고소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네. 하고 나서 일단 대상자가 되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부를 텐데 지금 약간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전에 고소고발했던 정치권에서 네. 이거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장에서 저렇게 했던 행동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자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인 이상 다중의 유력을 보이면 특수자가 붙는데 네. 이제 상해도 특수자가 부르면 벌금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도 특수자가 붙으면 2분의 1 가중하거든요. 그리고 감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서로 아무리 이전에는 이제 정치적 합의를 해서 유야무야 끝날 수 있었지만 이번만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벌금형이 없으면 결국 기소유예를 받든지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저 정도 사안으로는 기소유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더군다나 이전에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3분의 1이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하고 그런 데 정신이 있는 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서 좀 관대한 처벌을 받고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검찰이 정치적 합의로 이제 대충 해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김철근 교수님, 오늘 보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거 그냥 협상용으로 유야무야 안 하겠다 하던데요. 진짜 이대로 고할까요? 우선 오늘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그렇죠. 날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고소고발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처리할 거에 대해서 네. 반드시 협의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물론 법적으로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렵지만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네.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좀 국회법 165조, 166조를 보면 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과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건 고소고발을 취하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그게 1조고요. 2조는 다중에 의한 폭력이 됐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야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없어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이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냐, 그렇게 대충 떼고 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한국당도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요. 이 당시에 몸싸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분을 고발 명단에 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명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정작 당일 몸싸움에 가담했다고 밝힌 시간에 국회의사당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유승희, 박완주, 소병훈 의원이
포함됐다. 참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령 인간을 보셨나요? 이거는 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시고 우리들은 기자분들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고발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적반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두 다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잘못하면 고소고발, 의원직 상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는 잊지도 않았다. 왜 유령 명단에 나를 올려놓냐 했던데 한 분, 지금쯤 유승희 의원은 고발이 취하가 됐다고요. 김성수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JTBC 보도 내용 중에서 일정표와 사진을 갖다 이렇게 증거로 제시했더니 네. 이제 한국당 고발 TF에서 고발을 취해야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알아봤더니요. 실제로 유승희 의원실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일단 그럼 증거를 내놔봐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유승희 의원 주장이죠. 예, 네. 그래서 저 증거를 갖다 제출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취하가 됐다는 문자가 왔다고 하는 게 이제 사실관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또다시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죠. 일단 무조건 고발을 해놓고 그리고 네. 고발해서 증거를 내놓으면은 개별적으로 취하해주는 이런 형태. 과연 이게 국회의원들의 행태로서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고죄로 또한 역고소가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그렇군요. 당 전체로 또 파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취하를 해주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당 측에서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숫자를 부풀리게 하냐라고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고발할 때는 원래 그렇게 격하게 이게 대충 어림잡아서도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네. 이제 사전에 이제 검증을 좀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무고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요. 없던 일을 갖다가 있는 네.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역으로 또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워낙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에 숫자 면에서 볼 때 많이 지금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일단 보기에 좀 그래도 엇비슷해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좀 여겨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많이 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생각은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국민들 마음은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 다 제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니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것도 여야가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위반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 의원들이. 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로 네. 예외 없이 여야 불문하고 가차 없이 좀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 여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